안녕하십니까? 어, 제가 연구한 논문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코로나19 이후에 초등학생들이 식사 이후에 음, 양치를 하도록 교육을 했고, 그 이후에 불소 독포를 선택적으로 시행을 했던 초등학교에서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에서 양치 행위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저학년 시기에 양치 습관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을 해야 되는 이 나이에 코로나19의 영향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 예비조사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양치 행위가 제한된 일지역 초등학교 3학년 대상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이후 전후 지식, 태도에 관한 예비조사를 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양치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지만 이를 행함에 있어서 태도가 또는 실천에 문제가 있어서 우선 예비조사를 통해서 알아보고 더 조사할 바가 있는지에 대한 확장 논문을 수행하기 위해 이 예비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연구의 필요성입니다. 보통 치아교육은 1에서 3세에 해당하는 유아기부터 시작돼서 이 시기에 확립된 구강건강관리 습관과 행위는 앞으로의 구강관리의 기초가 되므로 이 시기를 기점으로 아동의 구강위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모 또는 학교, 이 외부 환경으로부터 구강관리 보건교육이 필수로 이루어지고 시행되어야 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30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에서 2030년도까지 전 국민의 점심 직후 칫솔질 실천율을 2018년 50.2%에서 2023년까지 60%로 증가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아동과 청소년의 학교 구강건강 증진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학령기는 유치가 탈락하고 영구치가 맹출하는 시기였며 치아오식 감수성이 예민하여 치아오식의 후발시기이자 평생 구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시기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구강관리 보건교육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유치와 영구치에 혼합 치열이 나타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치과를 방문하여 치아 검진 경험과 치과 치료에 대한 좋은 습관이 형성되어야 함이 요구되는 시기이고, 또한 이 시기에는 스스로 건강하게 실천할 수 있는 자가구강관리법으로 올바른 칫솔질과 같은 구강관리 습관을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구강보건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 만 12세를 대상으로 한 점심 직후 칫솔질 실천율이 평균 33.3%의 실천율을 보이고 칫솔질 1일 횟수 및 시기는 평균 2.5회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만 12세를 대상으로 한 주관적 구강건강인식은 매우 좋음이 6.9%, 좋음이 35.2%, 보통이 46.6%, 나쁨이 10.7%, 매우 나쁨이 0.7%인 것으로 보아 만 12세의 주관적 구강건강인식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같은 해 영구 치우식 유별 자율이 만 12세에선 평균 6.9%이지만 만 5세에서는
33.9%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난 2019년 11월에 전파하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지속적인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사용했던 마스크를 재사용하는 경우 침과 같은 분비물과 바이러스, 세균으로 인해 오히려 구강 내 감염 위험성이 증가하여 구강위생 관리가 어려워져 구취와 같은 구강 내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학교에서는 급식이 중단되고 정수기 물조차 마시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또한 달라진 점이 있다면 급식 후 양치를 하던 프로그램이 시행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졌으나 실천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지 못하다 보니 구강보건 실행 경험은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오직 가정에서만 양치를 실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이닦기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개인위생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양치시설이 있는 학교에 점심 식사 후 이닦기 실천율이 양치시설이 없는 학교의 이닦기 실천율에 비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에서 우리는 환경이 갖추어졌을 때 건강생활 실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초등학생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구강관리 보건 교육을 실시한 후 그 효과성을 비교하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 결과는 지식적인 면에서는 높은 점수를 보이나 행동 변화 면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치아 오식증을 올바르게 예방하여 건강한 구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강 건강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심어주며 구강 관리 활동에 대한 행동 양상들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켜줄 구강 건강 관리 교육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히 학교 구강 보건 교육을 통하여 초등학교 아동들이 스스로 치아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고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구강 보건 행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포스트 코로나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또 다른 감염병 사태에서 소아 청소년들의 구강위생 실천력과 식후 양치 문화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또한 초등학생 저학년 학생들의 구강관리 보건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근거 자료로 제시하고자 이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연구 방법은 코로나19 이후 초등학교에서 양치 행위를 제한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간단한 면담과 함께 보건교육 이전 구강보건 지식 행위를 비교하기 위해 시행된 단일 집단 사후 설계입니다. 연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원도 일개 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습니다. 학교 및 대상자의 선정은 구강보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받는 초등학생 대상자와 보건교사 실습 중인 학생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였습니다. 구강보건 교육을 통해 구강보건 지식과 구강보건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구강보건 교육이 구강보건 지식과 구강보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연구 도구입니다. 구강보건 지식에 대한 연구는 치아를 관리하고 치아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이라고 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안혜영과 이꽃매가 학령기 아동의 구강보건 지식 측정에 사용한 도구를 바탕으로
초등학생에게 설문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초등학교 교수, 초등학교의 초등학교 선생님 1인과 치과의사 1인, 간호학과 교수 2인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였으며 총 12항목으로 각 문항에 대해 맞으면 1점, 틀리면 0점으로 하여 12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구강보건 지식 수준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구강보건 행동에 대한 도구입니다. 구강보건 행동은 구강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한 일상생활 중에서 실천하는 건강행위라고 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안혜원과 이꽃매가 학령기 아동의 구강보건 행동 측정에 사용한 도구를 바탕으로 초등학생들에게 설문할 수 있도록 수정 보완 후 도구를 사용하였습니다. 도구는 입술질 이행과 정기적인 구강검진 수행 정도 등 평소 구강보건 행동을 묻는 총 9문항으로 항상 그렇다 4점에서 아니다 1점으로 구성한 리커트 4점 척도를 사용하였습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구강보건 행동이 바람직한 것을 의미하며 안혜원과 이꽃매의 도구 신뢰도는 크롬바 알파점 797,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사전 크롬바 알파점 773, 사후 크롬바 알파점 758이었습니다. 자료 수집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연구 도구의 질문에 대한 이해도를 알아보기 위해 문항수, 검사 소요 시간, 학생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초등학교 3학년 10명을 대상으로 간단한 면담 및 사전 지식과 태도에 대해 설문하였으며 구강보건 교육을 적용하였습니다. 그 이후 사후 지식과 태도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진행 기간은 2022년 5월 24일에서 5월 27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연구 수행에 앞서 연구 대상 학생과 부모님에게 설명서와 동의서를 배부하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동의한 학생들에게 면담과 사전평가를 수행 후 구강보건 교육을 적용하고 사후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자료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빈도와 백분율의 기술 통계를 사용하였습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보건 건강 지식과 태도는 카이 테스트, 일원 배치 분석을 이용하였습니다. 구강보건 전후 구강건강 지식 태도의 차이는 페어드 T-테스트를 이용하여 효과를 검증하였습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입니다. 남자 6명, 여자 4명이고 구강건강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4명, 교육을 받지 않은 대상자는 6명이었습니다. 1년 동안 치과를 방문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8명, 치과 방문을 하지 않은 대상자는 2명이었습니다. 하루 양치 횟수에 대한 질문에는 하루 1회는 없었으며 하루 2번이 80%, 하루 3번이 한 20%였습니다. 주관적 건강 상태를 묻는 질문에는 건강하다고 대답한 학생은 30%, 보통이라고 대답한 학생은 70%, 좋지 못하다고 대답한 학생은 없었습니다. 대상자의 구강보건 지식은 치아는 언제 닦느냐는 질문에 대한 표준과 표준 편차는 0.50 플러스 마이너스 0.527로 나타났습니다. 치아를 닦는 데 소요되는 시간에 대한 질문은 0.80 플러스 마이너스 0.422로 나타나 높은 점수를 나타냈습니다. 입술질 방법에 대한 질문은 0.70 플러스 마이너스 0.483으로 나타났고 충치가 잘 생기는 음식에 대한 문제에서는 비교적 정답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식후 양치질 행위가 충치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항목,
과일이나 야채를 먹으면 치아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항목, 잠들기 전 양치 습관, 양치할 때도 혀를 닦아야 한다는 항목에서는 모두 정답에 표기하였습니다. 충치 초기에는 통증이 먼저 생긴다는 항목은 0.70 플러스 마이너스 0.483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치는 치료해야 하는 것이며 불소가 충치를 예방해주고 잇몸 질환 시 잇몸뼈도 녹일 수 있다는 항목에도 높은 정답률을 보였습니다. 대상자의 구강보건 행위입니다. 치아를 언제 닦느냐는 질문에 대한 표준과 표준 편차는 0.50으로 나타났고, 치아를 닦는 데 소요되는 시간에 대한 질문, 입솔질 방법에 대한 질문, 충치가 잘 생기는 음식에 대한 문제에서는 비교적 정답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결론 및 제언입니다.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초등학생 대상 점심 식후 양치시설 제공을 제한함으로 인해 치아의 중요함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지식 태도를 확인하고 양치 교육 후 지식과 태도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확인하는 예비조사입니다. 이를 통해 초등학교 보건실에서 팬데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보건교육이 필요합니다. 본 연구는 일개 초등학생 소수 인원으로 확인하였으므로 추후 보건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기 위한 더 많은 표본으로 반복 연구를 제안합니다. 또한 이는 예비조사이기 때문에 결과에 신중을 기해야 함을 마지막으로 제언에 담았습니다. 더 많은 연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초조사로 끝났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더 확장된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